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무선 마이크를 다루다 보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왜 비싼 건지, 왜 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프로 장비다, 아마추어 장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싼 장비, 조금 저렴한 장비, 가성비 있는 장비, 방송국이라든지 렌탈 업체, 좀 고급진 곳에서, 공연장 이런 곳에 사용하는 장비,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프로 쪽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특히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렌탈 쪽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연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음향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음향, 무선 마이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행사에 대한 페널티가 다 렌탈 쪽에 딱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렌탈 업체들이 많이 쓰는 거,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그 제품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고를까요? 가성비 좋은 거 막 찾다 보면 뭐 이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조사 거를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슈어하고 제나이저예요. 이 두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슈어만 해도, 지금 보시는 슈어만 해도 여러 개의 제품군이 있다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라인업이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슈어하고 제나이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된다는 거죠. 제나이저도 있고 슈어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슈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품군을 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BLX, SLX, PGXD, GLXD, QLXD, SLXD, ULXD,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제품을 좀 구분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씨처럼 아날로그, 베이직 디지털, 어드밴스드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말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베이직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방식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 어드밴스드 디지털이라는 것은 좀 개선된 디지털 방식이 들어가 있는 제품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선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헬드 마이크,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수신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한 조가 돼서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카트리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송신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리시버,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리시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카트리지, 트랜스미터, 그다음에 리시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트리지 영역은 교체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타 87A의 카트리지가 위에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카트리지는 베타 58A의 카트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컬 마이크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죠. 마이크 헤드고요. 이 카트리지가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카트리지는 계속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카트리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가격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다루는 사람들을 RF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해요. RF 엔지니어. RF라는 그 단어의 약어가 무엇이냐면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자, 라디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FM 라디오, AM 라디오. AM 라디오는 잘 듣지 않죠. 노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FM 라디오겠죠. 근데 FM 라디오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옛날에 만들어졌던 어떤 기술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엔지니어 쪽에서 신이 준 기술이 아닌가. 그 옛날에 먼 곳까지 전송하고 깨끗한 음질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이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이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RF 기술이라는 것이 FM 방송에 사용하는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그 제품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BLX 시리즈하고 SLX 시리즈가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만의 어떤 매력이 있고요. 아날로그 방식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멀티 채널이 가능해요. 한 공간 안에 40채널 이상의 동시에 그 채널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우 레이턴시예요. 보통 우리가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 레이턴시가 얼마큼 걸리냐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그 가격대의 편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 아날로그 방식의 레이턴시는 거의 없어요. 그 빛의 속도와 같은 전파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죠. 무엇이 문제냐면 보통 FM 방송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FM 방송 듣다 보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깨끗하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음향하는 엔지니어, 음향을 좀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단점이냐면 FM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7.5kHz 이상에서는 전파를 쏘잖아요. 전파를 쏘기 위해서는 이제 변조라는 걸 해요. FM 변조라는 걸 해서 이게 M자가 모듈레이션의 약자예요. 이게 변조를 해서 날려보내면 자유공간,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전파가 감쇄가 발생을 해가지고 7.5kHz 이상의 대역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FM 방송 기술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프리엠파시스, 디엠파시스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요. 7.5kHz 이상의 대역에서는 약간 부스트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복주할 때, 그러니까 디모드 시켜줄 때는 7.5kHz를 약간 감쇄시켜줘가지고 우리가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15km 이상을 재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Hz 이상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 정도도 충분해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하이 퀄리티의 어떤 음질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 인터피어런스예요. 인터피어런스. 왜냐면 이제 그 UHF 대역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대역에서는 그러니까 TV 쪽 대역이거든요. 디지털 TV 쪽 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주파수가 이제 혼존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잡음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당연히 디지털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창기에 만들었던 매직 디지털 방식이겠죠. 이 방식에서의 제품은 슈어 쪽에서는 PGXD 시리즈 있고요. GLXD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디오 퀄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디지털, 그러니까 전송 방식, 그러니까 변조 방식은 같겠지만, FM이라는 변조 방식은 같겠지만, 기존의 오디오 방식을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라 오디오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그것을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음질적인 것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이턴시가 생기겠죠.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요. 아주 작은 레이턴시라고 하지만 정말 귀가 민감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선 마이크가 모니터를 거쳐서 다시 그쪽으로 가고 하는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자체가 레이턴시를 자꾸 먹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전송하는 그 대역폭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대역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역폭 안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채널에서 5채널, 6채널 이 이상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장점은 뭐냐면 디지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터피어런스에 좀 강한 장점이 있고요. 이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네요. 저가 쪽의 모델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전송이 좀 어렵다라는 그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더 개선한 제품들이겠죠. 지금 보시는 QLXD, SLXD, 그다음에 ULXD 시리즈. 그 외에도 뭐 액션트라고 했나요? 에이션트?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오디오 퀄리티는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 전에 모델보다도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단점이 뭐냐면 채널 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 코딩 기술이 좀 들어가 가지고 코딩 기술이라든지 변조 기술을 조금 더 집어넣은 거죠.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채널 수, 그러니까 같은 룸 안에서의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채널 수가 60채널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 들 같은 경우는 60채널 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120채널 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레이턴시라고 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레이턴시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거의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인터피어런스에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의 제품을 가면 갈수록 이 인터피어런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인터피어런스의 문제를 많이 극복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레인지, 뭐 통달 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파가 쓸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라면 뭐 100m 이상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이런 어드밴스드 디지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그 베이직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외장 안테나를 연결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좀 저가 제품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어드밴스드 디지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장 안테나를 연결을 해서 먼 거리에 있는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제품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아날로그, 베이직 디지털, 어드밴스 디지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찬양팀에 싱어들이 10명이 서 있어요. 그 10명에게 고가의 어드밴스 디지털 제품을 준다는 것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싱어 10명에게는 아날로그 타입의 무선 마이크를 사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싱어라든지 중요한 싱어들을 위해서는 어드밴스 디지털 방식에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선택하고 고를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번 강의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요. 어떻게 연결을 하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